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공격 준비 완료 신호. 김재규는 박정희보다 나이가 9살이 아래인 것을 빼고는 공통점이 많았다. 고향이 같고 키도 같고 육사는 동기고 초등학교 교사를 지낸 경력도 같았다. 그의 합수부 진술, 즉 그의 육성을 인용하여 박정희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1954년 9월경 5사단 36연대장으로 근무할 때 박 장군께서 사단장으로 부임함으로써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상하관계이나 친형제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1960년 3월 본인은 진해의 육군대학 부총장으로 있고 박 장군께서는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을 때 3.15 부정선거로 국민들의 원성이 많으니 군사혁명을 일으키자고 동의했습니다. 박 장군께서는 당시 육군대학 총장이시던 이종찬 장군을 주동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의 의견을 타진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장군을 원거리에서 타진한 바 그는 위험한 일에는 가담할 만한 위인이 못 되어 그대로 박정희 장군에게 보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5.16 후에는 호남 비료 사장도 시켜주시고 준장으로 진급도 시켜주셨으며 육사단장을 거쳐 육관구 사령관 그리고 상당한 위치에 있는 보안사령관직도 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각하와 자주 뵙게 됐고 이어서 3군단장, 유정회 의원, 정보부 차장, 건설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으로 등용해 주셨습니다. 1976년 12월 4일 건설부 장관으로 있을 때인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빨리 각하 집무실로 가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각하께서는 금일 중으로 신직수 부장과 교대해서 근무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연구해서 잘 하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추천은 일절 없었고 각하의 의의 중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1978년 어느 날 김재규 부장은 서울 근교에 있는 한 천주교 건물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난 적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배석했던 이동복 당시 부장 특보에 따르면 김재규는 담담하게 자신과 박정희의 관계에 대해서 고해성사로 알고 들어주십시오 라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한다. 1973년 12월에 제가 유정회 국회의원을 할 때인데 각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당시의 부장은 신직수 씨였습니다. 정보부 차장으로 부임하기 하루 전에 각하께서 저녁이나 하자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본관 2층에 있는 각하의 사저에서 저녁을 주시는데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각하와 유경수 여사가 고성으로 다투시는 것이었습니다. 유 여사께서 이후락, 박종규같이 국민들의 원성을 듣는 사람들을 왜 중용하느냐고 따지니까 각하께서는 왜 아내자가 국정에 참견하느냐고 나무라시고 유 여사도 지지 않고 대드시니 저는 불안해서 음식을 한 숟갈도 뜨지 못했습니다. 한 10시쯤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니 각하께서는 화가 나셔서 저의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유 여사께서는 현관까지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발을 신고 인사를 하려는데 저를 등 뒤에서 껴안으시더니 김 장군님 들으셨죠? 김 장군께서는 누구 편이세요? 라고 하셔요. 저는 경모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 여사께서는 김 장군께서 중요한 자리로 가시는데 제발 저분이 하시는 인사 문제를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간섭도 해주세요. 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 여사께서 그 이듬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욱 이 말씀을 유훈으로 생각하고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저의 머리에는 이 말씀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추기경께서도 저를 그렇게 하시고 대해 주십시오. 김재규는 나름대로의 정의감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1979년에 일어난 정치적 격동은 그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5월 김영삼 총재 당선으로 시작된 민주화 세력의 도전은 8월에 YH 여공 농성 사건, 9월에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결정, 10월에 김영삼 의원직 제명과 부마 사태로 이어지는 경랑을 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재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국 대책을 결정하는 주도권은 차지철 경호실장 손으로 넘어갔다. 김재규는 대체로 온건론을 견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김치열 법무장관의 말대로 그것은
론이랄 것도 없는 수준이었다. 김재규는 YH 여공회 신민당사 농성 때는 청와대와 경찰이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반대하는 것을 누르고 경찰을 투입하도록 했고 한 여공의 사망을 가져왔다. 그는 또 8월 하순 대통령이 주재한 시국수습대책회의에서 각하 칼날이 10호런 긴급조치 10호를 쥐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전국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럼 지금 학생, 종교, 근로자들을 다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이 난국을 타결해 나가겠소? 당분간 구호로 밀고 나가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오. 정보부 간부들도 긴급조치 10호를 신설하자는 발상에 반대했다. 김재규는 인간적인 바탕은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격동기를 주도할 만한 안목과 추진력은 갖지 못했다. 상황이 너무 커지면서 김재규라는 그릇이 담을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런 과부하 상태에서 차지철에 대한 증오심, 열등감, 차지철을 편드는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사표를 내든지 담판을 하여 차지철의 월권을 저지시켜야 했는데 이 수모를 참기만 했다. 대통령이 워낙 어렵게 보이기도 했고 자신의 논리가 부족하기도 했을 것이다. 울분이 발산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발성은 증가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총을 대통령에게 겨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행동을 했다는 점에 김재규의 남다른 면이 있다. 그가 지녀왔던 인간적인 선량함과 정의감에다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경, 그리고 평소의 시국 판단을 확인시켜준 부마 사태의 민란화가 보조적인 요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는 또 남자다운 사생관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 무사 정신의 숭배자였다. 10월 26일 남산 사무실에서 궁정동으로 이동하는 차 중에서도 김재규는 일본 무사들이 즐겨 읊었던 시 낭송 테이프를 들었다. 그는 사무라이 영화 비디오 중독자기도 했다. 영웅적인 죽음의 미학을 그는 동경했다. 김재규는 안동 농림학교 4학년 재학 중에 강제 징집을 당해서 일본 요카이치 항공병학교에 특별 간부 후보생으로 들어갔다. 1944년 1월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그는 임관을 6달 앞두고 해방을 맞았다. 김재규는 안동 농림을 다닐 때도 친구들 사이에선 유별난 의협심으로 인해 별명이 노기대장이었다. 노기대장은 러시아-일본 전쟁 때 여순 요새의 공격을 지휘했던 일본 장군으로서 명치천왕이 죽자 부인과 함께 자결한 사무라이 정신의 화신이었다. 김재규는 김영 김씨였다. 수양대군의 쿠데타에 불만을 품고 친단종 쿠데타를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죽은 충신 김문기의 18대 손이다. 그는 정보부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학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무리하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시키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무리를 할 만큼 대의의 목숨을 건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다시 나동안방.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시계를 보면서 삽교천 중계방송은 안 하나 라고 재촉했다. 차지철이 시간이 되면 틀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그 뒤로는 차 실장이 시계를 자주 봤다. 심수봉도 이때 시계를 봤는데 나중에 기억을 살려보니 7시 10분 전쯤이었다. 대통령은 위량복을 벗었다. 오른쪽에 있던 신재순이 받아서 옷걸이에 걸었다. 김계원 차지철도 바깥마루로 나가더니 상의를 벗어놓고 들어왔다. 이때 김재규가 들어왔다. 대통령이 웃옷을 벗은 것을 보고는 김재규도 상의를 벗어 걸고 들어왔다. 대통령은 KBS TV 7시 뉴스를 보면서 미국 대사가 김영삼 총재를 만났다는 보도에 대하여 심사가 다시 뒤틀린 듯 했다. 아니 총재도 아닌 사람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김영삼 총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는데도 미국 측이 총재 대우를 해주는 데 대한 불평이었다. 대통령은 김재규 부장을 향해서 퉁명스럽게 던졌다. 그 정보부에서 부산 사태 사진을 만들어주는데 깡패들 사진만 만들지 말고 진짜 소유 사태의 사진을 좀 크게 뽑아 보여주게. 김 부장은 짤막하게 예라고만 대답했다. 박정희는 고향 후배인데다가 육군 사관학교는 동기고
줄곧 자신이 끌어주고 키워줬던 김재규에 대해서는 동생처럼 편하게 대하다가 보니 도가 지나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대통령은 자신이 내심으로는 끔찍이 아낀다는 것을 깔고 하는 행동이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미국 브라운 장관이 오기 전에 김영삼이를 구속 기소하라고 했는데 유혁인인가 말려서 취소했더니 역시 안 되겠어. 국방장관 회의고 뭐고 볼 것 없이 법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미국 놈은 범법해도 처벌 안 하나. 각하, 김영삼이는 사법 조치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제명한 걸로 이미 처벌받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하면 2번 처벌하는 인상을 줍니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죠. 정보부가 좀 무서워야지. 당신네들은 비행조사서만 움켜쥐고 있으면 무엇하나. 딱딱 입건해야지. 정치는 대국적으로 해서 상대방에게도 구실을 주고 국회에 나오라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번 회기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해외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김재규는 이 말을 유달리 강경하게 했다. 그때까지 침울하게 예 하고 있던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김재규가 약간 불손하게 대통령의 말을 반박한 것은 이미 거사 준비를 시켜놓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로서는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또 차지철이 끼어들어 예의 전차 이야기가 나왔다. 신민당 놈들 그만두고 싶은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을 타고 반정부적인 놈들이 선동해서 그러는 거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자식들 신민당이고 뭐고 나오면 전차로 싹 깔아뭉개겠어요. 신재순이 보니 맞은편에 앉은 김재규가 손목시계를 자주 보고 있었다. 대통령은 주한 미군 방송에서 카터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언가 한마디 하더니 텔레비전을 끄라는 손짓을 했다. 그러고는 도승지 한잔 하시오 하면서 술잔을 김계원 실장에게 건넸다. 대통령은 오른쪽 자리에 앉은 신재순 양 앞접시로 음식을 집어 건네주기도 했다. 대통령은 술 기운이 돌자 김계원 실장을 도승지, 김 부장을 포도대장이라고 불렀다. 신양에게는 김 부장은 술을 아주 잘하니 많이 권하게 라고 농담조로 말했다. 김재규는 간이 나빠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이날 술은 대통령과 김계원 2사람이 거의 다 마셨다. 마주 앉은 2사람은 잔을 빨리 돌렸다. 1시간 40분 사이에 시바스리갈 1병 반이 비워졌다. 차지철 자리 앞에 놓여있던 잔에서는 김계원의 지문이 검출됐는데 이는 김계원이 술이 약한 차 실장에게도 잔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날 김재규도 그의 주량에 비해서는 술을 많이 마신 편이었다. 분위기가 좀 풀리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노래나 좀 듣자고 했다. 대통령 왼쪽에 앉아있던 심수봉이 바깥에 나가서 기타를 들고 들어왔다. 심양은 기타를 대기실에 두고 왔었다. 안재송 부처장이 기타를 갖다 주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노래를 부를 시각이 되어도 가져다 주지 않아서 나갔다가 온 것이었다. 심양은 돌아와서 그때 그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 박수를 쳤다. 박정희는 하나 더라고 했다. 심수봉은 구성진 목소리로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불렀다. 만찬장의 분위기는 흥겨워지기 시작했다. 2번째 노래가 끝나자 차 실장이 이제부터는 노래를 한 사람이 다음 사람을 지명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했다. 심수봉이 경호 실장님이라고 했다. 심양은 지명을 하려고 좌중을 둘러봤는데 김재규와 김계원의 표중이 어두워 차 실장을 지명한 것이었다. 심양은 그전에도 한번 여기 와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다. 그때 김 부장은 지금처럼 침울하지는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났다. 신재수는 차 실장의 생김새에 어울리는 노래는 군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도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삼천에를 부르는 것이었다. 분위기는 한결 고조되어 갔다. 이때 남효주가 들어와서 김 부장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이 심수봉한테도 들렸다. 과장님께서 부속실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공격 준비를 끝낸 박선호는 대기실에서 경호처장 정인영, 부처장 안재송과 같이 있다가 안방 옆에 붙은 부속실로 나와 아무것도 모르는 남효주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었다. 김재규가 슬그머니 나가는 것을 박정희는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았다.
차 실장이 부른 앙콜곡은 나그네 서름이었다. 대통령은 손으로 장단을 맞췄다. 김 실장이 카카, 차 실장이 저런 노래도 다 아는군요 라고 했다. 예, 국민학교 다니는 딸이 저의 노래 선생입니다. 만찬장의 중심인 식탁의 크기는 1.5 곱하기 1m. 박정희가 이 식탁을 넘어서 맞은편으로 볼 수 있는 출입문은 열려 있었다. 대통령에게 시야를 틔워주려고 그런 것이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김재규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위치였다. 차 실장도 김재규가 무엇 하는지를 의식적으로 감시 안 해도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